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현안과 이슈들을 살펴보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정점을 지나면서 일상 회복에 대한 희망이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 대응과 관리는 지자체의 큰 부담이자 숙제입니다. 이에 따라 양주시는 전국 최초로 코로나 격리 통지서 일괄 발급 시스템을 구축해 관리 체계에 큰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코로나19 전선에서 묵묵히 땀 흘리며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분들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양주시청 정보통신과 박재석 빅데이터 팀장님, 그리고 양주시 보건소 김채연, 이희연 주무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양주시 코로나 현황과 격리 통지서 간편 통보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서서히 줄고 있습니다. 양주시도 예외는 아닐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네, 4월 19일 00시 기준 483명으로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양주시도 역시 다행히 확진자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발생하고 그 보건소가 가장 힘들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보건소 업무 강도에는 변화가 있습니까? 네, 기존에 이제 코로나19 대응 인력을 이제 타 부서나 타 기관에서 많이들 지원 인력들을 보내주셨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원래 기관이나 부서로 복귀를 준비할 정도로 지금 업무량이 대폭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보건소도 일상 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할 때는 사실 격리 통지, 관리 인력 이런 부족 등으로 공무원들의 그 과부하, 업무 과부하가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어땠을지가 정말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취재를 통해서도 직접 현장에 가보긴 했지만 어느 정도였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그냥 막막하다. 네. 그 한 단어로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직원들의 그때의 심정은. 매일 새벽에 출근하고 새벽에 별 보면서 퇴근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업무량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줄어들지 않는 그런 마음 때문에 더 막막한 심정이 들었던 것 같고요. 아침에 출근하면은 전화 상담이나 행정 업무하고 오후에는 이제 재택치료 키트 같은 물품 배송 업무까지 네네, 그렇죠. 저희가 직접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새벽에는 업무용 핸드폰을 갖고 재택에서 퇴근을 하면서 응급환자 대응에도 했기 때문에 거의 한 몇 달 동안은 3-4시간 이상을 길게 잡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말만 들어도 너무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어떠신가요? 현재 그 직원들의 상황이 궁금하거든요. 지금은 인력 지원도 많이 된 데다가 이제 코로나 확산세도 좀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제 기존 업무 좀 이제 마무리를 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런 힘든 보건소 일들을 조금 정보통신과에서 도와드렸다라고 말씀을 좀 들었는데 양주시 격리통지서 간편 통보 시스템 이란 걸 또 개발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게 어떤 시스템인지 궁금하거든요. 우리 기존에도 이제 문자를 발송하는 시스템이 있었지만은 한계점이 이제 개별 발송만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확진자가 막 1,000명, 2,000명까지 치솟을 때는 그 수천 번 이상 클릭을 해야 되고 확인을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걸 좀 일괄적으로 발송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던 차에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됐고요. 2월 초에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한 이후로 지금 총 68,000명의 그 시민 여러분들한테 이제 발송을 해서 업무를 좀 획기적으로 절감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스템이 개발되기 전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걸리고 주무관님들이 걸렸을 때 개별로 다 문자를 보내야 했었고 만약에 그 말씀하신 그 6만여 분이 확진이 됐다고 치면 그 6만 통을 개별로 보냈어야 됐다는 거네요. 하루에 1,000명이 발생했다 그러면 1,000명한테 일괄적으로 발송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러면 그게 제가 이제 시스템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시스템에 연락처나 이런 게 한꺼번에 기재가 되는. 격리 통지서도 이제 일괄 업로드하게 돼서 네네. 클릭 한 번만 하게 되면은 단체로 발송할 수 있는. 네네.
그러면 굉장히 이제 편리한 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격리 통지서 간편 통보 시스템 개발은 어떻게 해서 하게 됐는지하고 그래서 이게 시작을 뭐 한번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번 해봐야 이 시스템이 안정화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시행착오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진행이 됐나요? 사실 저희 집사람이 이제 재택 치료 팀장이었어요. 아, 예,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사람도 새벽 2, 3시에 퇴근할 때도 많았고 이제 직원들이 이제 힘든 부분들을 이제 옆에서 직접 듣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시스템적으로 정보통신과에 네. 있으니까 개선할 부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하게 되면 업무량이 이제 획기적으로 줄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입을 하게 된 거고요. 이제 타 시군구 같은 경우에도 저희만 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전국 시군구에도 매뉴얼을 2차례에 걸쳐서 배포를 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뭐 퇴근 시간 이후에도 여러 타 지자체에서 많이 문의를 주셨고요. 지금 현재 한 50여 개 지자체에서 저희 시스템을 도입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50여 개 네. 지자체가 그렇군요. 역시 가족이 힘드니까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가 조금 더 북돋아지셨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격리 통지서 간편 통보 시스템 그 보건소에서는 또 얼만큼 이게 편리한지 사실 개발하신 분은 이게 굉장히 편리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직접 해보시면 이게 편리한지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 더 와닿을 것 같거든요. 어떤 점이 가장 편한지 그리고 업무 강도는 좀 줄었는지 궁금합니다. 기존에는 2명의 전담 인력이 하루 종일 그 격리 통지서를 발급하고 통보하는 데 시간을 쏟았었는데 이 시스템이 개발되고 나면서 전담 직원 1명이 2-3시간 내에 그 업무를 다 해결할 수 있으면서 체계적인 확진자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사실 이 시스템을 받는 사람은 잘 모르긴 해요. 저도 뭐 이렇게 문자를 받으면 이게 뭐 발송하는 사람은 편리해졌는지 알 수 있는데 받는 사람들은 이게 편리해졌나?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 반응 어떤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1월쯤에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행정 업무가 완전히 마비가 됐었어요. 근데 격리 통지서 발급도 지체가 됐었는데 이 간편 통보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타시군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격리 통지를 할 수가 있었고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양주시 격리 통지서 간편 통보 시스템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에서 그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고 들었고 저희가 이 기사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양주시를 넘어서 그 50여 개 지자체에 전파됐다는데 그 내용도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이게 2월 초에 이제 저희 행정 인력으로 이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확진자가 폭증했을 때는 이제 중앙정부에서도 이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최초로 매뉴얼 배포하면서 이제 우수 사례로 이제 중대본에서 2차례에 걸쳐 이제 나왔었고요. 이제 국무총리께서도 직접 이거는 좋은 사례이니까 전국 시군구에 전파를 해서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간편 통보 시스템 앞으로 또 활용 방향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 방향은 또 활용 방향성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이제 감염병 2단계로 낮춰지게 되면은 이 프로그램은 사실상 이제 효용 가치를 이제 다 그렇죠. 한 게 되고요. 앞으로 활용할 일이 없었으면 더 좋겠죠. 그러면 이거는 코로나 통지로만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예. 다른 뭐 이런 단체 문자가 발송돼야 할 때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런 거는 안 되는 거고요? 그 긴급 재난 문자 발송은 따로 전 시민한테 이제 발송할 수 있는 그렇죠. 체계는 이미 마련돼 있고요. 만약에 이러한 사례와 비슷한 뭐 내용은 다른 이런 통지서를 발송을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할 수는 있는 거죠. 예, 굳이 활용할 수 코로나가 있습니다. 아니라도 코로나가 예를 들면 그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은 그걸 활용해도 된다는 거죠. 예, 가능합니다. 네. 너무 좋은 시스템이네요. 그러면 그 사실 이 효율적인 시스템이 개발되면서 조금 더 빨리 개발됐으면 조금 더 일이 조금 덜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효율적 시스템 개발 외에 코로나19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 또 양주시 보건소에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문자 발송 시스템에 오류가 생긴다거나 통신장애가 생기면 일단 격리통지서가 발송이 누락이 되는데, 그럴 때 이제 격리통지서 재발송을 원하는 민원 전화가 되게 많이 네네. 와요. 그래서 워낙에 콜센터가 전화 통화량이 많다 보니까 콜센터에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민원, 그런 민원도 되게 많아서 일단은 저희는 카카오톡에 격리통지서 발급 채널을 만들어서 격리통지서를 재발급한다거나 아니면 정정 요청이 있을 때 그거를 이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콜센터의 업무를 경감을 하고 이제 시민들한테도 이제 시민 편의를 도모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전화를 안 받으실 때 톡에 어떤 식으로 저희가 그 접근을 하면 될까요? 거기에 이제 뭐 확진일이라든지 지금 뭐 필요한 정보 같은 거, 그리고 자기 이름이랑 이런 개인 정보 같은 거를 입력을 해서 네. 거기에 카카오톡 채널에다가 입력을 하면 이 담당자가 이제 확인하고 격리 통지서를 이제 재발급해주는 재발급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네. 이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가 조금은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계속 코로나 방역 체계를 좀 달리 하고 있는데요. 사실 헷갈리거든요.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코로나 대응 방안 체계가 바뀌면서 어떤 걸 좀 주의해야 한다든지, 그리고 아예 해제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아직은, 그러니까 해제되지 않았는데 좀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주신다면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했을 때 어떤 방안을 좀 취하면 좋은지 안내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전에는 역학조사를 할 때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의 범위가 되게 넓었죠. 네. 네, 그래갖고 뭐 지인도 어떻게 보면 밀접 접촉자의 기준에 들어갔었는데, 이제 밀접 접촉자의 기준이 이제 확진자의 동거인을 의미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확진자의 동거인이다, 내 가족이 확진이 되었다. 그럴 경우에는 3일 이내 PCR 검사, 그리고 6, 7일 차에 신속항원 검사를 받으시고 네. 10일 동안은 예방접종, 코로나19 예방접종령과 관계없이 수동감시를 권고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확진자의 동거인은 아니지만 나는 이 사람과 식사도 하고 차를 마시고 네. 밀접 접촉을 했다. 그러면 근데 증상이 있다. 네. 그럴 경우에는 검사를 받으시길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걱정되는 게 이런 재택 치료자들이 많으면서 이게 아픈 게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나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7일 동안 격리해서 나은 것 같은데 후유증을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뭐 무료하다거나 아니면 이유 없이 열이 계속 다시 오른다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재택 치료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오미크론 유행하면서 무증상이거나 경증으로 가볍게 앓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제가 재택치료 업무를 하다 보니까 무증상 경증으로 대부분은 앓고 지나가시지만 네. 개 중에는 이제 심한 폐렴으로 진행되시는 분들도 은근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침이 너무 심하다, 아니면 기침이 너무 오래 간다, 증상이 오래 간다, 그럴 때는 전문의의 상담이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그냥 후유증이다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병원을 안 가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꼭 병원에 가보시기를 권장드리고요. 5월 하순부터 확진자 격리 의무조차도 해제된다라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가가 전액 부담하던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도 이제 유료화가 된다고 하죠. 달라지는 체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어떻습니까? 하순부터는 이제 확진자 격리 의무도 해제가 되고요. 네. 이에 따라서 국가가 전액 부담하던 확진자의 검사비, 치료비가 유료로 바뀌게 되고, 이제 진료비는 앞으로 건강보험이 일부 적용되고 나머지는 이제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게 돼요. 그리고 그동안은 이제 확진이 되면 생활지원금이나 아니면은 유급휴가 지원금 등 각종 국가 지원금이 있었는데 그 지원금도 동시에 종료되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추이는 어떻게 될 거라고 좀 예상하십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확진자 추이에 일부 변동은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인 유행 확산세에는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아직은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완전히 놓을 수는 없죠. 새로운 변이도 굉장히 많이 좀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민들 어떻게 좀 대응하시고 앞으로 코로나 어떻게 이렇게 이겨내셔라라는 당부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일단은 일상 회복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이 큰데요. 아직은 그래도 유행이 진행 중인 만큼 개인 방역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 김주무관님은 일상으로 회복되면 가장 먼저 어떤 게 하고 싶은지 궁금하네요, 개인적으로. 아이들과 여행을 한번 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죠. 한 9개월 동안 재택 업무를 하면서 네. 거의 새벽에 출근해서 새벽에 퇴근하고 아이들 얼굴을 거의 못 보면서 지냈거든요. 아, 네. 그래갖고 이제 거리두기도 해제가 됐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아이들과 여행 가고 싶어요. 네. 우리 이주무관님은 또 뭐 하고 싶은지 너무 궁금합니다. 너무 그동안 업무 때문에 근 3년 동안 너무너무 힘드셨잖아요. 일상으로 회복된다면 어떤 게 가장 하고 싶으신가요? 저도 여행을 여행이죠. 가고 네. 싶습니다. 네. 여행은 이제 국내 여행도 있고 해외 여행도 있는데 저희가 또 해외로도 나갈 수 있는 국내도 좋고 해외도 나갈 수 있는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겠죠. 네. 우리 팀장님은 또 그 업무가 또 많이 과중하셨는데 같은 질문 드릴게요. 이 코로나로 일상 회복이 된다면 또 가장 먼저 뭘 하고 싶으신지. 저희 집사람이 이제 보건소에서 코로나 관련 업무를 2년 동안 했습니다. 아, 네네네. 2년 동안 초창기부터 이 끝무렵까지 이제 2년 동안 해왔는데 2년 동안 저희 집안 사정도 거의 애들 케어도 안 되고 거의 또 애들도 이제 케어할 부분들은 이제 집사람 대신 제가 다 맡아서 해야 되는 네네네. 부분이 되기 때문에 여행을 한번 진짜 맘 놓고 여행도 한번 못 가봤고 이제 맘 놓고 외출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코로나 확진되면 또 거기에 또 직원들이 또 민폐기 때문에 네. 주말에는 거의 집에서 애들과 같이 있었고 집사람 항상 출근해 있고 이 생활을 거의 2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상으로 회복된다는 여행이고 뭐 이게 그거보다는 네. 그냥 일상 회복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희는 만족하시는 만족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마스크를 벗고 산책로에 걷는 것만 해도 예. 저희가 굉장히 이게 일상이다라는 게 확 느껴질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걸 준비하면서 빨리 이제 뭐 코로나가 안정화됐으면 좋겠다도 중요하지만 이걸로 너무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코로나가 이제는 좀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 이제 지친 분들 너무 많으셔서 그죠? 있는데요. 자, 앞으로 양주시 보건소, 그 양주시의 공공보건 인프라로 어떤 부분에 더 주력하실지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는 감염병 대응이 그 공공보건 의료에서는 가장 주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면역력이 감염병 예방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텐데요. 지금도 많은 시민분들이 건강증진 사업이 재개되는 걸 기다리고 계세요. 연락도 많이 해주고 계시고 그래서 면역력 증진을 위한 새로운 건강증진 사업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저희 시민 여러분과 만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취재 다녀보면 그 보건소 건강증진 프로그램 그 오프라인으로 대면해서 막 하시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그걸 못하는 게 너무 아쉬우셨을 것 같은데 반가운 소식인 것 같고요. 또 정보통신과 빅데이터 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실지 계획과 목표 궁금합니다. 작년에는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규근 그 백신 접종을 맞게 되는데요. 네네. 이분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전국 최초로 실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는 이제 폐렴과 직접적인 연관 관계성이 있고 대부분 사망자들이 이제 65세 이상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빅데이터 분석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최초 이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어디가 어느 동이 취약한지 이걸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도출해서 행정에 이제 도입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 빅데이터 분석이 시민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빅데이터 팀은 이렇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빅데이터 분석과 그리고 여러 새로운 시도들을 할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 양주시 보건소 그리고 정보통신과 빅데이터 팀 시민들의 편리와 건강을 챙겨주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는 팀으로 또 거듭나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양주시 코로나 현황과 함께 현장에서 노력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늘 앞서가는 양주시의 내일을 기대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